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의 37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36차시 수업을 말미에 C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변수의 유효 범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좀 C 언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몇 차례 프로그램을 연습을 해보면서 C 언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C 언어는 이렇게 전처리부화, 그렇죠? 전처리부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형태의 부함수가 있다면 수압이라는 부함수는 밑에 또는 뭐 위에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처리부가 있고 그 다음에 본체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죠? C 언어는 이게 전처리부와 본체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겠고, 본체 부분은 이제 메인 함수와 메인 함수에 딸린 이제 종속 함수에 해당되는 부함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처리부는 뭐 include stdr.h와 같이 헤더 파일, 헤더 파일 포함 여부, 그 다음에 뭐 shall, define, 뭐 n 365 이러면은 이런 기호 상수의 정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처리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체부는 이렇게 메인 이렇게 내려가면 본체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부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본체부에 스왑이라는 부함수가 있다면은 이 스왑이라는 부함수는 본체부 주로 메인 함수의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본체부의 구조가 대개 메인 함수도 그렇고 부함수도 그렇고 괄호를 열어서 시작하고 괄호를 닫아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록 구조, 그러니까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실행 영역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제한하는 실행 영역의 영역 전체를 표시하는 블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블록으로 구성이 되면은 변수도 마찬가지로 그 블록 안에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은 이렇게 변수 선언과 또는 변수에다가 값을 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실행하는 부분들은 여기 안에서만 이 어떤 변수를 새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범위 안에서는, 이 블록 내에서는 이 변수, 우리가 선언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중간에 어떤 연산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하면서 값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그 바뀐 값을 또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원래대로 환원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수학함수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언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컴파일 하면서 에러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 언어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블록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블록 안에서 또다시 다른 블록을 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영역 안에서 새로운 실행 영역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왼쪽의 얘는 왼쪽의 프로그램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게 돼가지고 오른쪽의 프로그램은 실제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나의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새로운 블록이 있습니다. 물론 메인이라는 함수는 이 전체 블록을 만들고 이것은 메인 함수의 블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새로운 블록 안의 블록. 그래서 우리가 네스티드 블록이라고 합니다. 네스티드라면 이제 둥지 안에다가 둥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둥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 영역 내부에 다른 블록, 내부에 다른 블록을 정의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건 네스티드 블록에 해당이 됩니다. 이 네스티드 블록 안에서는 원래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인테저로 x와 y 썸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다가 이 블록에서 또다시 인테저로 x와 y를 또 선언을 합니다. 밖에서도 선언을 했고 안에서도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에서 새로 선언된, 그러니까 다시 선언된 거죠. 다시 선언된 이 변수 x와 y는 밖에 있는 x, y하고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 됩니다. 새로 선언을 여기서 다시 해버리면은 완전히 다른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녀석을 새로,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이 x와 y라는 변수를 그대로 씁니다만 적어도 이 블록 안에서만 x, y가 유효하고 이 밖에 나가면은 유효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블록 내에서만 다른 블록을 정의해요. 그 다음에 이 블록하고 이 블록은 같은 메인 함수 안에 서로 다른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블록이 뭐가 되느냐면 변열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열 블록은 독립적인 블록들이 하나의 함수 안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 안에서 블록들을 여러 번 지정을 하고 각각의 블록의 변수를 새로 선언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첫 번째 블록 내에서도 메인 함수의 안에 있는 내부 블록에서 x 이퀄 3, y 이퀄 4라고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를 각각 선언하고 x에 3이라는 값을 넣고 y에 4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압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x 값과 y 값을 바꿔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이 밑에 가면은 또 새로운 블록에서 x와 y를 또 새롭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선언을 하면은 여기에서 썼던 x와 여기에서 썼던 x는 이름은 같지만 변수 이름은 같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블록에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메인 함수 내에는 메인 함수에는 인테저 x 이퀄 0, y 이퀄 0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네스티드 블록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이거는 메인 함수 영역인 거죠. 메인 함수 영역이고 이 메인 함수 영역에서 x 이퀄 5, y 이퀄 마이너스 2라고 다시 선언을 이제 값을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썸은 x 더하기 y 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5 플러스 5 빼기 2 하니까 3이 될 것인데 여기 안에서 인테저 x와 y를 또다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x, y는 요 범위 안에서만 여기에 있는 요 녀석들은 이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가 얼마? 2, y가 1이 되는 거죠. 즉 x가 조금 전에 밖에서 5, 마이너스 2라고 선언한 거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서 이 안에 들어왔으면은 새로운 블록에 새로운 변수가 선언이 되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변수를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변수들을 선언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서 썼던 x와 y는 단순하게
프로그램 내에서는 단순하게 이 가로 하나만 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변수를 만약에 선언하지 않는다면 그 밖에서 선언된 변수를 그대로 유효하게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프로그램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에 있는가? 즉 여기에서 변수를 새로 선언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새로운 블록은 전체 메인 함수의 블록 안에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새롭게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 새로운 변수 선언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만 유효한 x와 y는 유효하고 밖에서 x 이퀄 y 이퀄 마이너스 2라고 써놓은 것은 여기 안에서는 전혀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블록 안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변수 유효 영역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영역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변수는 선언된 블록 내부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그 내부에서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안쪽 블록과 바깥쪽 블록에 동일한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안쪽 블록과 여기 안에 있는 블록과 바깥쪽 블록에 동일한 변수가 이렇게 사용된다면은 존재할 경우 안쪽 블록의 변수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 안에서는 요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만 쓴다 이겁니다. 밖에 있는 변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역 변수로 만약에 선언을 하게 되면 전역 변수 x와 y를 여기에 쓰지 않고 밖에서 전역 변수로 쓰게 된다면은 전역 변수로 쓰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더라도 이 블록 안에서 만약에 변수 x와 y를 다시 선언을 한다면은 그것은 적어도 이 범위 안에서는 전역 변수가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차근차근히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애매한 알쏭달쏭한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즉시 이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약간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여기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비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 정도는 이제 여기에다가 미리 제가 코딩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include std하고 h 있고 void main void 해서 메인 함수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가 이제 메인 함수의 시작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integer x와 integer y와 integer sum을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또 변수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하면은 0과 0을 더했으니까 sum에도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first check point는 아마 0 더하기 0은 0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새로운 내부 블록을 여기는 내부 블록이죠. 내부 블록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내부 블록을 생성하고 이 내부 블록에 다시 integer x와 y를 또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여기 밖에서 쓰는 x, y하고 이름은 똑같은 변수인데 이 블록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 블록을 벗어나면은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x equal 2, y equal 3 이렇게 변수를 값을 새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죠? 변수 값의 새로운 변수 값 지정이고요. 새로운 변수 값을 지정을 했고, x와 y를 더하면은 2 더하기 3이니까 썸은 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 더하기 3 이퀄 5라는 값을 차근차근히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밖에 나왔습니다. 이 밖에 나온 거는 어디? 요 영역입니다. 즉, 요거는 요 블럭, 내부 블럭의 바깥이죠. 내부 블럭의 바깥에서는 그러면은 무엇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출력이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을 다시 로딩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프로젝트를 선언을 하고 하는 과정들은 전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은 이전에 강의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은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러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했고, 자, 그래서 일단 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프로그램이 됐는지 컴파일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은 F7 명령어를 치면은 컴파일이 이렇게 빌드가 성공됐습니다. 실패 없고 최신도 없고 생략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컴파일 했으니까, 컴파일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자, 실행을 Ctrl F5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출력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출력이 조금 이쪽으로 비켜서 하면은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네요. 자, 제일 처음에 썸에 x 플러스 y 썸 이퀄 x 플러스 y 하는 거고, 이때는 x하고 y를 메인 함수에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각각 0으로 변수 값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0 더하기 0은 0일 것이다. 0 더하기 0은 0일 것이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블럭 안에 들어왔죠. 블럭 안에 있는, 그러니까 메인 함수 내에 있는 새로운 내부 블럭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블럭에서 인테저로 x, 그 다음에 인테저로 y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x equal 2, y equal 3 이렇게 값을 새롭게 지정을 다시 했죠. 새로운 변수 값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3 하면은 5니까 2 더하기 3은 5일 것이다. x, y, 썸의 순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3에 가볼까요? 체크포인트 3에서는 체크포인트 3는 x와 y를 여기 내부 블럭이 아니고 밖에서 이제 했던 것이 됩니다. 밖에서 했던 것인데 x는 0, y는 0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으니까 x하고 y 값이 여기에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체크포인트 3에서는 여기에 0, 여기에 0, 여기에 5가 나왔네요. 매우 이상한 결과죠. 그죠? 왜 5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0, 0, 5 여기에서 있던 5는 여기에서는 썸이 분명히 0 더하기 0 하니까 0 더하기 0 해서 0이었는데 썸이 0이었는데 여기에서는 x 더하기 y는 분명히 x하고 y 더해가지고 5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블럭을 빠져나왔어요. 블럭을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블럭을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요 내부 영역이 아니고 바깥 영역으로 나온 거예요. 요 내부 영역이 아니고 바깥 영역으로 나온 건데, 그러면 x 값 0, y 값 0, 썸도 0이어야 되지 않을까? x가 0, y가 0인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즉, 여기가 x가 0이고 y가 0인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썸은, 왜 썸은
0이 아닌가? 이상하잖아. 그 답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내부 블록에서 sum이라는 변수는 x하고 y는 선언이 됐는데 x하고 y라는 변수는 선언이 됐는데 sum이라는 변수는 선언이 안 됐죠. 여기에서 sum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sum은 선언되지 않았으니까 어디에서 이 sum은 무슨 여기 밖에서 쓰는 sum은 여기 안에서 쓰는 sum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쓰는 sum하고 동일한 변수가 되는 거죠. 이때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sum을 선언을 하면은 여기에 sum을 선언을 하면은 이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언을 하지 않은 거하고 선언을 한 거하고의 차이가 됩니다. 자, 한번 그거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진짜인지, 그죠? 네, 진짜인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과정. 네, 오, 정말 이상하다, 그죠? 안에서, 그러니까 내부 블록에서 선언되지 않은 거는 내부 블록에서 선언되지 않은 것은 외부 블록의 글을 그대로 차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내부 블록에서는 sum을 여기에 선언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sum을 선언을 해주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될까? 조금 전에는 0, 0, 5, 0 더하기 0이 5가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안에다가 sum을 이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콤마 sum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sum은 요 sum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sum. 그 다음에 바깥의 sum하고 그 이름은 같지만은 영역이, 유효 영역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F7 컴파일하고 컴파일 문제 없었으니까 Ctrl F5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0 더하기 0은 0. 여기에 0 더하기 0은 0. 제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 예,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sum이라는 거 하나 선언을 해줬는데,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 이 블럭 바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블럭은 여기까지 유효한 영역이고, 그죠? 여기까지 유효한 영역이고, 이 바깥에 나오니까, x와 y sum은 어느 값이냐? 여기 있는 값들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0, 0, 여기 x, 여기 y, 여기 sum이라고 하는 값들은 전부 다 메인 함수.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값들을 그대로 쓰고 있죠.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값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내부에다가 함수 선언을 변수 선언을 만약에 이 전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메인 함수에 있는 영역, 그 다음에 블록 내부 영역, 바깥 영역이 모두 동일해지겠네요. 왜? 그냥 단순하게 괄호 하나 친 것 뿐이니까. 그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블록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하는 것을 만약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여기에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부분을 요 선언된 부분을 다 없애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해가지고 주석으로 처리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네, 주석으로 처리해버렸으니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록 색깔로 나오죠. 네, 보면은 이제 내부 블록이지만은 여기에서 x, y 그 다음에 sum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선언된 거를 그냥 단순하게 쓰고 있는 것일 거다. 왜냐? 그러면 단순하게 블록에 괄호 하나 친 것 뿐이니까. 그리고 새롭게 변수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수 컴파일을 하고 다시 Ctrl F5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가요? 변수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x, y 둘 다 0, x도 0, y도 0, 그 다음에 sum도 두 개를 0, 0을 냈으니까 0. 그래서 0 더하기 0은 0.
그 다음에 블록 안에 들어왔지만은 변수 선언이 없어졌습니다. 변수 선언을 이렇게 이제는 주석 처리가 된 거죠. 주석 코멘트 주석 처리해버렸습니다. 변수 선언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변수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x는 2, y는 3 이렇게 새로 값을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x는 2, y는 3 값을 다시 지정을 하니까 2 더하기 3은 얼마? 5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이 블록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맨 마지막 줄에 왔어요. 맨 마지막 줄에서의 x, y 썸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변수선을 여기 안에서 없었으니까 여기 변수나 여기 변수나 똑같은 변수. 그래서 뭐 밖에 나와도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록 내부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블록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블록 내부에다가 변수를 새롭게 선언을 하면은 블록 내부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전체 바깥에서 선언했던 변수들이 안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XY 썸이라는 것을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볼까요?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 여기 안에서도 변수를 한 번 더 선언을 해봅시다. 전역 변수로 선언하면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은 예, 요거를 그냥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여기 앞에다가 전역 변수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여기를 주석 처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이제 이거는 전역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여기에 내부의 변수를 다시 변수 선언하는 걸 다시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 처리했던 걸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XY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XY 썸이.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컴파일을 다시 수행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이번에는 네 여기에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전역 변수의 영향은 그대로 000이 다 뭉쳐집니다. 그런데 블록 내부 여기는 블록 내부죠. 블록 내부에서는 x와 y가 새롭게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x, y는 전역 변수 x, y하고 다른 변수가 됩니다. 다른 변수가 되고 그러고 요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x, 2, y, 3 더하기 하면은 5 이 영향을 미치고 밖에 나와서는 여전히 외부에서 전역 변수로 선언된 것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유효 영역과 범위가 어디까지 내부 블록의 설정에서 변수들이 어떤 유효 영역을 가지는지 하는 것들은 방금 이런 예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긴 하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요 과정들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실제로 컴파일을 해보면서 유효 영역과 변수 선언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블록 내부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유효 영역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예제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것으로 해서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의 37차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